오히려 밖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만 비껴나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우병우를 그러니까 핵심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우병우 와이프 얘기하는 조사 결과는 뭐가 안 나오더라고 내용이. 예, 조사 받았다는 얘기만 14시간 나오고. 받았는데. 네네. 그럼 그건 쇼 아니었었어요? 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쇼는 아니고. 네. 그렇게 안 나가려고 버팅기다가 나간 걸로 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예.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선수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뭔가 조절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네. 최 변호사님, 네. 최 검사님 그럴 뻔했어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자, 이제 우리가 그 역학구조 관계에서 보면은 최재경이 들어온 것을 일단 물밑으로는 친박과 친이 정권이 일정하게 공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정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누군가가 이 청와대를 정점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재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김기춘일 것이다, 최경환일 것이다, 이런 추정만 난무한데 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지점이에요. 예. 최재경이 들어왔을 때는 검찰 수사를 마사지할 것이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일정 정도 메이드된 상태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내부 조사받는 사람들이 균열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럼 검찰 수사는 정말 칼끝을 일단 대통령까지는 말고 그 전까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문고리 3인방과 그다음 네, 안종범, 안종범. 우병우 여기를 겨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그거는 합니까? 근데 문제는 전에도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리고 뭐 그랬는데 그 현 상황에서 예. 검찰의 최고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현 상황에서 검찰의 최고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게 최고 목표인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조직 보호 논리라고 하는 게 너무 쑥 간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우리는 검찰. 예. 그럼 검찰이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핵심까지 박근혜까지 칼을 겨누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끝까지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검찰이 기사회생의 정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그 최순실 귀국까지의 상황에서는 이제 우병우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국 순서 정하고 뭐 고영택 먼저 가가지고 2박 3일 하고 나와서 또 최순실 쉬었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병우가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요즘 이제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최순실을 일단 소환을 했는데 에스코트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포토라인에도 안 세우고 사진도 못 찍게 하면서 대충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우병우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들어가자마자 영상 녹화 조사를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영상 녹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랬어요? 예. 예. 법적으로 영상 녹화를 꼭 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최순실이 대역을 썼다 이틀째 나오는 날은 그 정도로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데 대역을 쓴 건가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죠. 네. 근데 눈썹은 틀리더라.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들은 생기는데 어쨌거나 국민적인 불신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살고자 하고 검찰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은 녹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녹화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최순실을 데려다가 사전에 무슨 시나리오를 짜서 마사지를 하거나 서로 그렇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말로 우리한테 호되게 추궁을 당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나중에 법정에서라도 현출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했다는 점이 저는 약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범죄 사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우리 지난번에 예측했던 거, 예, 강요죄 정도로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걸 지금 핵심 범죄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하고 공범이 되는 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끝나고 국민한테 수사 발표를 할 때는 공소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안종범이 최순실이 또 문고리 3인방이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다 지시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법률적으로는 박근혜와 공모 공동정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박근혜와 공모하여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범 이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강도를 했다. 뭐 이러면 공범 아니냐.
그럴 때 이제 같은 대등한 비중을 가진 범죄자를 말하는데 지금 공동정범 얘기를 하지 않고 논리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있는 현실은. 예. 그렇잖아요. 안종범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예. 시인을 한 거고. 안종범이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하고가 인터뷰를 먼저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특종을 했지. 예. 그러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안종범이 그 전에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우병우의 시나리오가 안종범한테 뒤집어 씌우고 독박을 씌우고 빠져나가는 순서 이런 거를 좀 느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다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딜을 시도할 때 야 이러이런 거 안종범 네가 있는데 책임을 져라. 예 이렇게 네가 쓰고 죽어라. 그 지게꾼이라고 하는데 네가 다 지게 지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 요런 상황이 나올까봐 저는 미리 그걸 던지고 간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 너한테 예. 독박을 씌울까봐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예, 예. 직거래했다. 예.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털 걸 털어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장조가 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없죠. 네. 학자 출신인데. 예.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소심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신부름꾼이었잖아 전형적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독박을 쓰기에는 자기가 먹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만 보면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검찰의 그림은 일단 밑그림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큰 그림에서 예. 무슨 돈 모금한 행위나 이상한 특혜를 제공한 행위나 공무원들을 잘라버린 행위나 여러 가지를 압박한 행위나 하는 것들이 어떤 위법행위의 구조 안에서 이게 벌어졌냐를 알고 싶은데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현미경을 미시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잘한 행위 지점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마치 여러 가지 범죄를 찾아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기소한 것처럼 만든다고요, 모양을. 그렇게 해버리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거는 법원이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심판의 범위를 한정해버릴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스스로 딱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에도 이명박이가 지시했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기 위한 사조직 같은 공조직이 움직이면서 그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움직였고. 예. 근데 그 부분은 다 하나도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최재경이 그 1심 충성 문건이 들어있는 USB를 없애가면서 숨겨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쓸 기술은 뭐냐? 지금 일단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기업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종범이나 중간에서 움직인 사람 몇몇을 지게꾼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순실한테 그냥 가서 끝나는 선으로 최순실이 돈 욕심으로 대통령을 이용하여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해서 빼먹었다라는 걸로 가게 되면 공모 공동 정범의 관계가 최순실이 주범이고 얘네들이 예, 방조범 내지 종범이 되는 구조로 가거나 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네가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면에서 얘들의 설복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럼 재판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 그래서 국면상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까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일단은 밑그림은 작게 그리고 가는 걸로 정한 것 같다. 예. 그렇게 되면 박근혜는 공범에서 빠지고 기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갈취를 당한 것처럼 모양을 만들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일군의 권력에 호가호위하던 나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서 벌인 일일 뿐이고 박근혜는 불쌍하게 당했다. 최순실을 너무 믿은 게 죄라면 죄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더라고요. 예. 그 상당 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런 그림을 현재까지는 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의하고.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직권남용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물밑에서 언론사들 각 언론사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뭐 부수하고 시청률로 구분하자면 조선일보부터 이렇게 해서 한 10개 언론사, 주요 언론사라 굳이 표현하자면 예. 그 언론사들 모든 언론사에 TF가 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TF가 꾸려져 있고 제일 먼저 꾸려진 게 한겨레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심지어 KBS까지 지금 다 꾸렸다는 거잖아요. KBS KBS 꾸렸어요. 예, KBS 그럼 이제 꾸렸어요. 끝났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남아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만 남아 있어요. 이제 그쵸. 예를 들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그 변곡점이 생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JTBC에서 연설문 관련돼서 나왔을 때 아주 크게 불이 붙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각 언론사 TF에서는 최순실이 11문 정문으로 드나들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일종의 하나의 변곡점이 생겨요. 그렇죠.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 감정법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판이 더 이상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이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하지 말자. 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태도가 용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언론사에 계속 접촉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흔히 말하면 간을 보고 보는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최 변호사하고 예. 최 변호사가 분석하고 예측한 게 한 거하고 지금 하 기자 얘기한 게 그 괴가 딱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작은 그림을 일단 시작했는데. 시작한 거예요. 뉴스적 관점에서 작은 예. 그림을 봤는데 여기서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 흐름은 언론을 통해서 네. 나타날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분노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보이는데 언론사들한테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수사를 조금 더 나가길 원하냐라고 하는 네. 이런 눈치를 언론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좀 그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겨레가 9월 20일 날 처음으로 최순실을 등장시킨 이후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한겨레에다 이런 비아냥도 좀 있었어요. 그거 계속 보도해봤자 계속 못 간다. 못 간다. 보수층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를?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분열을. 검찰도 움직이지 않는다. 못 건드릴 것이다. 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어떤 지금 분위기냐면요. 더 갔잖아 이제. 이제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프랑크푸르트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의원회관까지 정말 바글바글해요 기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리밋을 정해놓고 네.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지만 네.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네.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 이게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플랜 B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다. 네. 이렇게 아니,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예. 계속 눈치를 본다 이거지. 현재는 그렇죠. 플랜 A로 가 있지만 예, 예. 더 확장시키고 확산력 있게 퍼져나가는 걸 플랜 B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것을 언론사 눈치를 보고 있는데 동시에 여의도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두 가지 예.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의도 저도 눈치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하기자 예. 지적에 예를 들면 관저 이렇게 드나든 거, 예, 11문. 네 11문뿐만 아니라 이제 관저에서 자고 들어가서 밥도 먹고 밥도 싸갖고 먹고 나오고. 다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질 거거든요. 근데 기록은 없고 예를 들면 그렇죠. 보안 문제 그렇지. 심각하죠. 행정관 차로 드나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책임 추궁이 들어갈 거예요. 경호실이나 등등.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거고요. 그 지점에 네. 국민들이 저 지점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나요? 아이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하죠.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두 가지로 황당해하던데 그 안에서 또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반찬 싸갖고 가고 뭐 맛있네 없네 지적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저녁밥을 절대 박근혜가 같이 먹진 않았다며. 그 사람은 반드시 저녁밥을 혼자 먹는데요. 진짜 이상하잖아. 응? 그게 하나 나왔고 최근에 또 우리 금태섭 선수가 그 질의를 하면서 경호처장한테 청와대 경호처장한테 야, 민간인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몰랐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경호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보안 사고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한 10초 동안 어버버하면서 바보용 내려더니 잘 몰라서 가서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아 이거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목 날아가는 거예요. 경호처 책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내분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서로 이제 책임 미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지금 궁금하거든. 아까 이제 지금 청와대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어요. 예, 예. 내부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할 때도 뭐 행정관 누가 튀었대든지 예. 그 안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했는데 네. 지금 조금 또 정비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최재경 얘기를 포함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재경 변수가 사실은 크죠. 그러니까 예. 검찰이 매우 큽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최재경이 자기를 위해 정점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하 기자 얘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변수가 언론 변수뿐만 아니라 여의도 변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여의도 변수. 여의도에서 김병준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던졌는데 야 3당이 똘똘 뭉쳐서 공조해서 이걸 안 받았잖아요. 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쓸 수 있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을 텐데 회심의 카드 승부처를 던졌는데 저게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의 민심이 뭐 여론조사 해보면 10% 정도 국정지도가 나오지만 뿐만 아니라 야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진 것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검찰이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집단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뭐냐면 아마 국민들, 그러니까 뭐 청취자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던지면 그쪽 전략 사이드에서는 항상 한 두 수나 세 수를 앞서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내놓으면은 이미 다 예견돼 있는 범주 안에 들어와요. 최소한 이 사안이 어떤 부작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은 각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은 좀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 상황으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 언론이. 예. 그리고 또 여의도가. 예. 네. 그런데 그 시기적인 면에서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검찰이 인사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월 내부에 있는 자들은 검찰을 보호한다는 어떤 대전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거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이번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고 그렇죠? 나중에 인사 때 마치 이 사건을 잘 해결한 주역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검사의 인생으로서 서광이 비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렇다면 네. 조직과 개인의 출세가 같이 그럼요. 버무려진 거예요. 예. 거기서 최재경이라는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최재경이 인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정이니까. 예. 최재경을 제끼고 과연 얘들이 돌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지. 예, 뭐 그건 예, 전 예,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검찰이 떠밀려서 꽤 하긴 할 거다. 다만 예. 한계는 분명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 시기를 언제까지 이걸 끌 거냐. 아니 그러니까 꽤 그거는 끌 겁니다. 이게 그렇죠. 12월까지만. 그거는 예.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다 그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최순실 사태는 처음부터 보게 되면 예측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들 그리고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 때문에 검찰이 놓고 보는 그림이 검찰이 옛날 같으면 딱 메이드된 그림으로 가이드라인 갖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언론 눈치를 보고 여의도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고 난 최재경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최재경이 이 상태에서 이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메이드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이 언론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죠. 정보가 그렇죠. 부족하죠.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현재 청와대 분위기와 그다음에 언론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취재력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의 지점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끼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들 얘기부터 좀 하고. 그래 해요. 예. 청와대 청와대 얘기를 분위기 계속-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계속 편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 정부 시절에 있었던 청와대 실무자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특히 경호 쪽도 그렇고 뭐 우리 이제 사이버 쪽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진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고 사실 최재경 검사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건 어쨌든 MB의 큰 우산 속에 있다고 봐야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김희춘 실장이 본인은 부인했으나 김희춘 실장이 뒤에서 뭐 이렇게 있다는 설도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아니다. 최경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다른 언론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청와대도 잘 알고 국정도 잘 알고 검찰도 잘하는 사람이 컨트롤해야지. 최경환이 보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춘의 보조. 왜냐하면 7인의 멤버였고 그다음에 친박의 핵심 좌장이었기 때문에
최경환이 보존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정점에서 끌어가기에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 나누다가 좀 지나갔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가 완전 폭격을 맞은 다음에 예. 아비규환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쓸려갔느냐? 정말 이 세 사람이 물러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언론에서 이제 터지기 하나씩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청와대로 완전히 집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 구조 현재 예. 문고리 3인방 나가고 우병우 나가고 안종범 나간 다음에 청와대는 어떻게 쓰나미 이후에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가라는 하는 것을 아직 그림 완전히 나온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제 앞으로 취재해서 나올 주제다. 그렇죠. 네. 일단 아주 일부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물러날 만한 상황으로 처해져 있느냐. 지금은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동정을 할 만한 상태고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어느 정치인 식물 대통령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살아있는 유고.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거는? 예. 근거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시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문고리 3인방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해 그러니까 있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안종범은 약간 상징적, 심벌릭한 이런 존재이지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 밑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최순실이 중심으로 한 최순실 시스템으로 보고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도 박근혜를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 그렇죠. 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아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최순실 씨의 아바타로 한 정치인을 보느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교습을 받은 정치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양가적인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힘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화력이 언론사의 모든 화력이 다 그쪽으로 지금 집중돼 있어요. 청와대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아니 이게 이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들이 이게 쭉 보면 박근혜 대통령 명확한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상황도 제일 보면. 큰 거고요. 네. 무조건 나는 안 버티겠다. 나간다. 이선 후 때까지는 내가 감내하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걸 질질 끌어서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통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시도해서 나중에 연정 카드를 던져서 집권을 해보겠다. 재집권에 발판을 정권을 마련하겠다. 재창출하겠다. 당연하죠. 그 부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측면에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청와대를 중심에 볼 게 아니라 야당, 더민주 특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고민이 뭘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전략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는 어차피 간판으로 계속 놔두면서 시간을 끌면서 진의 전략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물타기 뭐 불쌍한 척하고 또 뭐 이쪽에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넓히는 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최재경을 처음에 임명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물러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최재경은 생카드를 쓴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패가 꼬이려면 계속 꼬이는 게 김병준 카드가 묘한 거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야 3당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국민의당이잖아요.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안철수가 계속 그 확정을 지어놓고 아니, 상당히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득이 다 됐어요. 아니 본인은 수용했고 그 국민의당 호남 출신의 사선 의원들이 몇 명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려고 본인들이 역학구조 관계가 아니고 본인의 야망 때문에 본인들이 비대위원장 하려고 안철수 의원이 전화로 뭐 설득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끈 사이에
대통령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원래 청와대는 과거에도 김병준 옛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로 임명할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이전에도. 처음 생뚱맞게 나온 첫 카드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게 마음에 예. 있던 여러 전략 중에 패가 하나 나온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생각했고,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본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김병준 전 실장이 상당한 권한을 요구한 거고 허수아비로 안 하겠다. 옛날에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됐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국민의당과 관계가 그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렇죠. 뒤틀려버린 거지. 국민의당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야 3당의 공조가 굉장히 탄탄해진 거죠. 오히려. 오히려 이 보통 계기를 통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약간의 감정 싸움을 하면서 엇박자가 놓으면서 야권 그래서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 갈라치기 됐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폭탄을 던졌더니 이쪽이 터지라고 던졌더니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똑딱으로 골라갖고 자기 진영이 터져버린 거야.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균열이 예, 심해지고 균열이 있지. 나옵니다. 네. 호남하고 균열이 예. 생기고 있는데 안철수는 하야 투쟁을 세게 했잖아요. 예. 그렇죠. 국민의당이 바로 당론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는데 안철수의 그 본인 대선 가도 측면에 있어서는 예. 이게 안철수 변수가 다음 대선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 변수인데 이게 새누리당이 갈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더민주와 붙어서 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자구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어쨌든 하야투쟁 이거를 세게 걸면서 안철수는 이제 새누리당하고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각을 세웠다.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호남 의원들은 과연 그러면 다 동조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후에 개헌 카드를 통해서 이념집중제가 넘어가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남아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박근혜와 공동 공모하여 정범. 예.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범 이렇게 얘기하는 예. 두 사람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강도를 했다. 뭐 이러면 공범 아니냐. 그럴 때 이제 같은 대등한 비중을 가진 범죄자를 말하는데 지금 공동정범 얘기를 하지 않고 논리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현실은. 예. 그렇잖아요. 안종범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예. 시인을 한 거고. 안종범이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하고가 인터뷰를 먼저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예. 특종을 했지. 예. 그러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안종범이 그 전에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우병우의 시나리오가 안종범한테 뒤집어 씌우고 독박을 씌우고 빠져나가는 순서 이런 거를 좀 느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다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딜을 시도할 때 야 이런 거 안종범 있는데 네가 책임을 져라. 예 이렇게 네가 쓰고 죽어라. 그 지게꾼이라고 하는데 네가 다 지게 지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 요런 상황이 나올까봐 저는 미리 그걸 던지고 간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 너한테 예. 독박을 씌울까봐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예. 직거래했다. 예.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털 걸 털어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장조가 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없죠. 네. 학자 출신인데 예.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소심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신부름꾼이었잖아 전향적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독박을 쓰기에는 자기가 먹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만 보면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검찰의 그림은 일단 밑그림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큰 그림에서 예. 무슨 돈 모금한 행위나 이상한 특혜를 제공한 행위나 공무원들을 잘라버린 행위나 여러 가지를 압박한 행위나 하는 것들이 어떤 위법 행위의 구조 안에서 이게 벌어졌냐를 알고 싶은데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현미경을 미시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잘한 행위 지점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마치 여러 가지 범죄를 찾아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기소한 것처럼 만든다고요, 모양을.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거는 법원이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심판의 범위를 한정해버릴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스스로 딱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에도 이명박이가 지시했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기 위한 사조직 같은 공조직이 움직이면서 그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움직였고. 예. 근데 그 부분은 다 아. 하나도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최재경이 그 1심 충성 문건이 들어있는 USB를 없애가면서 숨겨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쓸 기술은 뭐냐. 지금 일단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기업을 피해자로 만들고, 응? 그 다음에 안종범이나 중간에서 움직인 사람 몇몇을 지게꾼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순실한테 그냥 가서 끝나는 선으로, 최순실이 돈 욕심으로 대통령을 이용하여,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호가호위하면서 한방과 그다음 네, 안종범, 안종범. 우병우 여기를 겨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그거는, 합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전에도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리고 뭐 그랬는데 그 현 상황에서 예. 검찰의 최고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현 상황에서 검찰의 최고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게 최고 목표인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조직 보호 논리라고 하는 게 너무 쑥 간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우리는 검찰. 예. 그럼 검찰이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핵심까지 박근혜까지 칼을 겨누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끝까지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검찰이 기사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그 최순실 귀국까지의 상황에서는 이제 우병우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국 순서 정하고 뭐 고영택 먼저 가가지고 2박 3일 하고 나와서 또 최순실 쉬었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병우가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요즘 이제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최순실을 일단 소환을 했는데 에스코트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포토라인에도 안 세우고 사진도 못 찍게 하면서 대충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우병우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들어가자마자 영상 녹화 조사를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영상 녹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랬어요? 예. 예. 오히려 밖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만 비껴나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우병우를 그러니까 핵심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우병우 걱정적으로 와이프 얘기하는 조사 결과는 뭐가 안 나오더라고 내용이 예. 조사 받았다는 얘기만 14시간 나오고. 받았는데. 네네. 그럼 그건 쇼 아니었었어요? 쇼까지는 아닌 것 예, 같고요. 쇼는 아니고. 예. 그렇게 안 나가려고 버팅기다가 나간 걸로 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예.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선수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뭔가 조절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네. 최 변호사님. 네. 최 검사님 그럴 뻔했네.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자, 이제 우리가 그 역학구조 관계에서 보면은 최재경이 들어온 것을 일단 물밑으로는 친박과 친이 정권이 일정하게 공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정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누군가가 이 청와대를 정점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재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김기춘일 것이다. 최경환일 것이다. 이런 추정만 난무한데 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지점이에요. 예. 최재경이 들어왔을 때는 검찰 수사를 마사지할 것이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일정 정도 메이드된 상태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내부 조사받는 사람들이 균열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럼 검찰 수사는 정말 칼끝을 일단 대통령까지는 말고 그 전까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문고리 3 법적으로 영상 녹화를 꼭 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최순실이 대역을 썼다 이틀째 나오는 날은 그 정도로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데 대역을 쓴 건가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죠. 네. 근데 눈썹은 틀리더라.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들은 생기는데 어쨌거나 국민적인 불신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살고자 하고 검찰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은 녹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녹화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최순실을 데려다가 사전에 무슨 시나리오를 짜서 마사지를 하거나 서로 그렇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말로 우리한테 호되게 추궁을 당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나중에 법정에서라도 현출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했다는 점이 저는 약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범죄 사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우리 지난번에 예측했던 거, 예. 강요죄 정도로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걸 지금 핵심 범죄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하고 공범이 되는 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끝나고 국민한테 수사 발표를 할 때는 공소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안종범이 최순실이 또
문고리 3인방이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다 지시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법률적으로는 박근혜와 공모 공동정범이 돼야 되는데